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원조 인공지능 빅스비의 기능을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빅스비의 다양한 기능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빅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빅스비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빅스비가 실행되죠. 갤럭시 S24부터는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공지능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S24의 경우에는 호출 명령을 이용하게 되죠. 호출 명령은 다른 기기에서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 들어갑니다. 설정 들어가시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가시면 빅스비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 빅스비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빅스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제대로 이용하셔야 빅스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빅스비 호출 부분이 있죠. 자, 빅스비 호출 들어가시면 빅스비 호출에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켜주시게 되면 하이 빅스비나 또는 빅스비라는 호출어로 빅스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 함을 사용함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호출어를 이용해서 빅스비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자, 그러면 이렇게 빅스비 버튼이 나오게 되죠. 내 음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할 경우에는 내 목소리에 응답하기에 들어가셔서 음성 호출 민감도나 정확도 향상을 이용을 해서 내 목소리를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죠. 내 목소리에 응답하기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성 호출 민감도에 들어가셔서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할지 설정을 해주는데요. 중간 정도가 가장 적당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음성 호출 정확도 향상이죠. 자,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내 목소리를 빅스비가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자, 그러면 녹음이 완료됐다고 하죠. 자, 이제 빅스비를 호출할 때 내 목소리를 좀 더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 녹음을 이용해서 내 목소리의 정확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녹음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점점 높아지게 돼요.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빅스비를 호출하게 되면 빅스비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가 빅스비를 호출했을 때 빅스비 목소리를 설정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언어 및 음성 스타일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음성으로 빅스비 목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도울 일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성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음성을 만들 수도 있죠. 이 나만의 음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운로드 해볼게요. 그러면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나만의 음성 만들기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실행합니다. 자, 이제 내가 음성을 녹음을 해서 빅스비가 그 음성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을 생성을 하게 되면 텍스트로 전화 받기 기능을 이용을 할 때 해당 음성으로 상대편에게 들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면 통화 어시스트라는 게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로 통화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텍스트로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나는 여기에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요. 상대편에게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죠. 자, 이렇게 텍스트로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편에게는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상대편에게 이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자, 빅스비에서 나만의 음성 만들기를 이용하면 여기에 녹음된 음성으로 상대편에게 들리게 되죠. 필요하신 분은 음성을 만들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저는 그냥 5번 음성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빅스비를 호출을 했을 때 빅스비의 피드백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빅스비 피드백 들어가시면 음성 답변을 항상 듣기로 해놨죠. 자, 지금 사운드 피드백을 꺼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빅스비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자, 그러면 이렇게 빅스비 버튼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운드 피드백을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 빅스비를 호출해 볼게요. 하이 빅스비. 자, 지금 딸깍 소리가 났죠?
이렇게 피드백이 나오게 됩니다. 피드백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내 음성이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사운드 피드백은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잠금 상태에서 사용 기능인데요. 스마트폰이 잠금 상태에 있을 때 빅스비를 호출을 할 수는 있지만 빅스비의 기능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패턴이나 지문 같은 것으로 스마트폰을 잠금 상태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등록해 놓은 패턴이나 지문으로 풀어줘야지만 빅스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잠금 상태에서 사용을 체크를 해주시면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죠. 자, 일단 꺼놓고 잠금 상태에서 이용을 해볼까요? 하이 빅스비, 전화 걸어줘. 먼저 패턴 그리기로 디바이스 잠금을 해제해주세요. 자, 이렇게 잠금을 우선 해제하라고 하죠. 그런데 잠금 상태에서 사용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잠긴 상태에서도 빅스비의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잠금 상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빅스비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전화 걸어주세요. 어떤 연락처로 전화할까요? 자, 바로 전화를 걸 수 있게끔 기능이 실행이 되죠. 잠금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한 명령을 실행하게 되죠. 자, 혼자 있을 때는 잠금 상태를 풀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잠금 상태에서 사용을 체크하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기기에서 데이터 처리인데요. 빅스비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기기에서 데이터 처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용함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타이머 설정이라든지 화면 캡처, 손전 등 켜기 같은 주요 명령을 오프라인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실 때는 기기에서 데이터 처리를 체크하고 이용하시고요. 해외에 가셨을 때도 오프라인 상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도 미리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호출 없이 말하기인데요. 이 호출 없이 말하기 같은 경우는 전화가 왔을 경우 하이 빅스비를 부르고 전화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렇게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호출 없이 그냥 전화 받아줘 라는 말만으로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호출 없이 말하기 체크하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걸었는데요. 자, 이때 호출 없이 전화를 받아달라고 해볼게요. 전화 받아. 자, 그러면 바로 통화로 연결이 되죠. 자, 전화가 오게 되면 어떤 명령으로 전화를 받을지 아래쪽에 보이게 됩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전화 받아, 전화 끊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여줬던 명령으로 바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호출어가 보이는 상태일 때 말을 해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없어지면 인식을 하지 못해요. 자, 여기서 전화를 끊어 볼게요. 전화 끊어. 자, 그러면 바로 전화가 끊어지죠. 자, 이렇게 음성으로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화, 알람, 타이머 전부 이용할 수 있어요. 타이머가 울리는 도중에도 타이머 해제, 다시 시작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알람이 울릴 때도 알람 해제, 다시 울림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 호출 없이 말하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전화나 알람, 타이머가 있을 때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기본 서비스 설정인데요. 자, 기본 서비스 설정 들어가시면 메일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영화, 오디오북, 내비게이션들을 실행을 할 때 따로 어떤 것으로 실행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것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 없는 것도 해당 서비스명을 포함해서 말을 하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기능이 지원이 안 됐는데요. 이제는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 기본 서비스 설정에서 없는 것도 전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본 앱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 스마트폰에는 네이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메일을 보여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네이버 메일 실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네이버 메일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인데요. 예전에는 빅스비에서 T맵만 실행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전부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이 빅스비 네이버 내비 실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네이버 내비 바로 실행이 되죠. 그 외에도 뮤직이나 TV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 서비스고요. 그 외의 기능들은 직접 서비스명을 말하시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험실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요. 나만의 호출어 만들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실 들어가셔서 나만의 호출어 만들기 체크합니다. 그 대신 음성 정보 분석을 허용해야 되고요. 호출어 음성 분석도 허용해야 됩니다. 자, 2개 허용하시고 계속합니다. 자, 지금 호출어가 기본 호출어가 있죠. 자, 여기에 나만의 호출어 만들기 플러스해서 나만의 호출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패키지를 다운로드 해야죠. 다운로드 합니다. 자, 호출어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버튼 누릅니다. 철수야. 자, 저는 철수야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이 빅스비가 아니고요. 어디서든 철수야를 부르면 바로 응답을 하게 되겠죠. 자, 계속합니다. 철수야, 철수야. 자, 이렇게 5번 정도를 반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등록한 고유 호출어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완료합니다. 자, 하나가 새로 생겼죠. 하이 빅스비는 이제 인식을 하지 않고요. 철수야 바로 인식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빅스비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하이 빅스비라고 얘기하면 왠지 주변 사람들 보기에 쑥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본인만 아는 호출어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빅스비에게 계속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죠. 자, 그럴 때는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철수야. 자, 그 다음 텍스트 입력을 터치를 하게 되면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판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바로 빅스비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빅스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본 기능만 이용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놀라운 인공지능 기능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삼성 키보드의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같은 SNS를 이용할 때 또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간단한 메모를 입력할 때 항상 이용하게 되는 것이 키보드죠.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키보드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라든지 구글 G보드 같은 여러 가지 키보드들이 있는데요. 삼성 키보드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자, 일단 메시지 앱을 실행해서 키보드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문자 입력하는 곳에 터치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그 키보드 위쪽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갤럭시 S24에서 인공지능 기능은 이렇게 별 표시로 나오면 전부 인공지능 기능이죠. 자, 키보드 상단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대화 번역, 문장 스타일, 철자 및 문법 3가지 인공지능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대화 번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고로 스마트폰을 팔려고 올려놨는데요. 구매 연락이 온 분이 외국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이 삼성 키보드의 대화 번역 기능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무리 없이 잘 소통이 돼서 스마트폰을 판매를 했습니다. 실제 써본 결과 대화도 아주 매끄럽게 번역이 되고요.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에 비해서 전혀 손색 없이 깔끔한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는데요. 이 번역 기능 잘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삼성 키보드의 대화 번역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대화 번역이고요. 2번째는 터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상단 메뉴에 나오는 대화 번역, 이 2가지를 이용을 해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화 번역부터 해볼게요. 자, 대화 번역 선택하게 되면 한국어를 영어로라고 나오죠. 여러분은 아마 자동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한국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시지 창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외국어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 경우는 실시간으로 전송은 할 수는 없고요.
여기 대화창에 있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자, 상대편이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자, 이 경우는 메시지 창에 있는 내용을 번역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편에게 외국어로 메시지를 전송을 할 경우에는 이 기능은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기는 별 표시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 있는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키보드 상단에 입력창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여기 앞에 EN이라고 나와 있죠? 영어죠? 자, 이걸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을 영어로 바꿔주죠. 자, 자동은 언어를 자동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도 전부 인식이 되겠죠. 자, 무슨 언어를 쓰던 그것이 전부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EN을 한번 터치해 줬더니 메시지 창에 영어로 올라가게 되죠. Yes, hello, nice to meet you 라고 나오죠. 자, 저는 여기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입력했지만 실제 메시지 창에는 영어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편에게는 영어로 전송이 되고요. 제가 쓴 한국어는 그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상대편과 외국어로 대화를 할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 문자를 이용을 해서 예약을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를 해야 할 때 이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저는 메시지 앱을 이용을 할 때만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인 문서 작성을 할 때도 전부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웹에서 검색할 때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에 왔는데요.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입력창 터치하고요. 똑같이 번역 기능 이용하는 거죠. 자, 텍스트 입력을 하라고 하죠. 자, 요즘 미국에서 텃밭 가꿀 때 한국 호미가 그렇게 인기라고 하죠. 호미를 검색을 해볼까요? 자, 터치하고요. 자, 똑같이 번역기 누르신 다음 한국산 호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위쪽에 바로 코리안 호미라고 들어가죠. 검색합니다. 자, 호미 나오네요. 엄청 많이 나오네요. 실제 외국에서 진짜 인기가 있나 봅니다. 전부 한국산 호미라고 하죠. 요즘은 글로벌한 시대라서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다면 정보도 빠르게 입수할 수 있어서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번역기를 이용을 하면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영어로만 보여드렸는데요. 영어 외에 다른 나라 언어들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설정 들어가신 다음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향상된 인텔리전스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삼성 키보드라고 나오죠? 삼성 키보드 들어가시게 되면 대화 번역, 문장 스타일 및 문법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화 번역 들어가시게 되면 번역용 언어팩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언어팩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영어와 일본어만 설치되어 있죠. 한국어는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외국어는 여기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설치가 돼요. 물론 이것은 데이터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실 때는 와이파이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이 갤럭시 S24의 번역 기능의 장점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운로드 받은 언어팩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셨을 때 통신 비용 때문에 비행기 모드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트워크를 아예 끄고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럴 때도 이 번역 기능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그 외의 번역기들은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S24의 인공지능 번역 기능은 자체적으로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문장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또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은 문장 스타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라고 하죠. 자,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자, 복잡하게 쓰지 않고 간단하게 지금 어디야? 언제 오는데?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문장 스타일이라고 있죠? 문장 스타일 선택합니다. 그러면 원본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스타일로 변형을 해줍니다. 전문적인, 편안한, 소셜, 공손한, 이모지 추가. 이모지 추가는 이모지를 추가해서 문장을 구성해 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죠. 공손하게 바꾸면 지금 어디 계신지요? 언제쯤 오실 수 있을까요? 자, 굉장히 공손하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전문적인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당히 디테일하죠. 자, 그 다음에 상단에서 모두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문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전문적인으로 해볼까요? 적용합니다.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전송 버튼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됩니다. 자, 이런 메시지 입력을 할 때 지금 어디야, 언제와 같이 몇 글자로만 문장을 쓰면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를 다 쓰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그럴 때는 그냥 평서체나 반말투로 바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만 바꿔주시면 긴 문장으로 얼마든지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한 방법이 되겠어요. 일일이 타이핑하기 귀찮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편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더 간편하게 할 수도 있죠. 자, 번역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문장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나와요. 이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하면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도 없이 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마이크 버튼 누르고 입력해 볼게요. 오늘 날씨 좋네. 약속 시간 변경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마이크 버튼 다시 누르면 그대로 들어가죠. 자, 이제 인공지능 버튼 누르시고요. 문장 스타일 들어가게 되면 스타일 변경을 해주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약속 시간 변경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약속 시간에 변경 사항이 없으신가요? 자, 실제 적용해서 써도 문제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스타일을 변경을 해줍니다. 자, 공손한으로 변경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타이핑도 귀찮을 경우에는 그냥 음성으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긴 문장도 이렇게 몇 마디의 짧은 문장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인공지능 버튼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철자 및 문법이죠. 자,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통계 조사에 따르면 상대방 이미지가 달라지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철자법이 엉망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많이 실망을 한다고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소한 것에서 내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전송할 때 이렇게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고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철자 및 문법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틀리는 맞춤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안 되나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틀린다고 하시는데요. 자,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요. 철자 및 문법 누릅니다. 자, 그러면 고쳐주겠죠. 도대체 왜 안 되나요? 자, 완벽하죠? 띄워쓰기까지 완벽하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철자나 문법 검수를 한번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실수할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능은 문자 이용을 하실 때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최근 인공지능 AI 앱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AI의 원조인 챗 GPT를 도입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비용 부담도 없으면서 가장 진보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놀라운 다양한 기능들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코파일럿으로 입력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하셨던 분들은 최근 업데이트로 꼭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코파일럿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코파일럿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코파일럿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의 단순한 기능에 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좌측 상단 줄 3개의 버튼 누르시게 되면 코파일럿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디자이너라고 있고요. 베이케이션 플래너, 쿠킹 어시스턴트, 피트니스 트레이너라고 있죠. 이 분야로 특화된 코파일럿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달라고 해볼까요? 온라인 교육 업체의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업체명은 IB96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까요? 자, 로고를 벌써 만들었다고 하죠. 자,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죠? 자, 4가지로 만들어졌네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DALL-E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기본 베이스는 챗GPT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를 터치해 볼까요? 그러면 큰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컨텐츠 자격 증명이 들어가 있죠. 제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생성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로고도 만들 수 있고요. 팜플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들을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분식점의 메뉴판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메뉴에는 이런 메뉴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자, 전송합니다. 자, 메뉴판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아래쪽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완성됐는데요. 4가지를 만들어줬죠. 자, 메뉴판으로 실제 쓰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줬는데요. 떡볶이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표현이 됐지만 김밥의 경우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됐어요. 그 다음 여기는 또 다른 디자인으로 나와 있죠. 실제 이용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줄 때 문제점이 글씨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요.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죠. 이런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드시면 디자인할 때 고민하지 않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코파일럿의 장점이 이런 기능들을 코파일럿 앱 하나에서 전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베이케이션 플래너죠. 여행을 갈 때 계획을 세워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베이케이션 플래너에 들어가서 여행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반적인 여행 계획을 짜주게 되겠죠. 괌에 4박 5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본 계획을 짜시고 그 다음 본인에 맞는 계획으로 조금씩만 수정을 해주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대답이 나왔는데요. 괌에서 방문하고 싶은 특정 장소나 활동이 있는지 여행 시작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하죠. 자, 이런 내용들을 또 자세히 알려주게 되면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짜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쿠킹 어시스턴트라고 있네요. 이것은 요리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거죠.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레시피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료가 전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죠. 자, 보통 어떤 식사에 드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물어보고 있죠. 밥과 먹으려고 합니다. 주로 점심 때 먹습니다. 하고 다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맞는 내용으로 다시 알려주게 되겠죠. 그 다음은 채식주의자거나 특정 재료를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물어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레시피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피트니스 트레이너죠. 이 피트니스 트레이너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꼭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인공지능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대로만 운동을 해서 효과를 보셨다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내용도 디테일하게 알려줘서 혼자서 운동하기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요즘 뱃살이 많이 나왔는데요. 뱃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죠. 자, 저는 근력 운동이라고 써볼까요? 현재 운동 수준을 물어보죠. 자, 저는 초보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운동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있는지 물어보네요. 장비는 없습니다. 운동 강도에 대해서 물어보죠. 저는 중간 정도 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운동하고 싶은지 물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답을 계속 써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나에게 맞는 운동 스케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운동하시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운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헬스장 가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개인 트레이너로 운동을 시작해 보시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드실 때 그때 헬스장을 가셔도 늦지 않겠죠. 해외의 헬스 트레이너들도 기본적인 운동은 이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새 주제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새로운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있죠.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올려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할 때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는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첨부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텐데요. 음성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벚꽃이 피어있는 산책길을 걸어가는 단정한 여인의 뒷모습을 만들어 주세요.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음성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음성으로 답이 나오고 있죠. 자, 다른 질문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으로 질문할 경우 음성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네요. 터치해 볼까요? 자, 이렇게 벚꽃이 피어있는 길을 걸어가는 단정한 여인의 뒷모습을 만들어줬네요. 아주 잘 만들어졌죠? 깔끔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앞모습이네요. 예전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얼굴이라든지 손가락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주 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은 약간 만화같이 그려졌죠?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우에는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아무래도 벚꽃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모노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이미지도 똑같이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갤러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우측 상단 새 주제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챗 GPT-4 사용하기가 있죠.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최신 기능인 챗 GPT-4 버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3.0, 3.5 버전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4.0이 나왔죠. 4.0이 바로 코파일럿에 적용이 되었네요. 자, 이걸 체크를 하면 4.0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를 원하실 경우에는 3.5, 3.0 이용하시고요. 좀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실 경우에는 챗 GPT-4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좌측 상단에 있는 이런 분야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그냥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기능들은 좀 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용하는 것이고요. 저런 특정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질문은 여기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벚꽃 피는 시기를 알려주세요. 서울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4년 4월 3일로 예상되며 만개 시기는 4월 3일부터 10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음성으로 읽어주게 되죠. 벚꽃 개화 시기가 4월 3일로 예상되고 만개 시기는 3일부터 10일 사이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명소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그 질문에 대해서 참조한 사이트들이 전부 나오죠. 출처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답이 나오면 출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하지만 이렇게 출처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그 아래쪽에 이어지는 질문을 예상 질문으로 전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로 질문을 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질문으로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 4분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24년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2024년 글로벌 경제는 자, 지금 여기 있는 파형을 누르게 되면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음성으로 답하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형 부분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예상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 대한 예상도 이렇게 나오죠. 내수 부진과 건설 투자 감소로 최강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네요. 빨리 경기가 좋아져야 될 텐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 경제 성장률도 2%대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금리 및 환율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출처가 있죠. 자, 이런 것들로 신뢰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 내용에 이어서 경제의 주요 리스크라든지 기술 분야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나온 앱들 중에 이 코파일럿 앱이 실생활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부터 어려운 질문, 이미지 생성, 여행,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설치하셔서 다양한 곳에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이 대거 도입되면서 위젯 기능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의 보다 발전된 위젯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젯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바로 위젯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죠. 아래쪽에서 위젯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추천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카메라 터치합니다. 그러면 커스텀 카메라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카메라를 이용할 때는 카메라 선택하시고 카메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들을 또 따로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죠. 메뉴가 앞에 나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더보기를 눌러서 들어가시고 거기서 몇 번씩 터치해서 들어가야 되죠. 이 카메라 위젯은 미리 설정을 해놓고 위젯만 터치하면 바로 그 기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하고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아이콘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위젯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시작 모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모드 터치하시고 어떤 기능으로 카메라를 실행할지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죠. 인물, 동영상, 프로 동영상, 야간 이런 기능들 중에서 바로 실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인물 사진들 많이 찍으시니까 인물 사진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위젯 배경을 최근에 찍은 사진이 아니고 다른 사진으로 하고 싶을 경우 위젯 배경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최근 사진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젯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가 인물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 카메라로 따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여기 있는 위젯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인물 사진으로 접근하게 되죠. 몇 번씩 터치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원하는 카메라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헬스 위젯인데요. 요즘은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 헬스 위젯을 이용을 해서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건강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걸음수, 그 다음에 수면, 그리고 일일 활동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통 하루에 5,000보에서 7,000보 정도 걸으면 가장 적당하다고 하죠. 그런 걸음수를 일일이 세면서 다닐 수는 없죠. 자, 이렇게 위젯에 걸음수를 설정을 해놓으면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내가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에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자,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이 한 자리에 고정이 돼 있으면 시간대와 내 사용 패턴, 휴대폰의 움직임 등을 감지해서 인공지능이 수면 시간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수면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걸음수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려면 여기를 누르라고 하죠. 자, 이 걸음수의 경우에는 삼성 헬스와 연동이 돼서 걸음수를 체크하기 때문에 삼성 헬스와 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를 터치합니다.
자, 삼성 헬스 뜨게 되고요. 그 다음 계속 누릅니다. 자, 마케팅 동의나 정보 수신 동의 이런 것들이 싫으시면 그냥 다음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접근 권한 나오죠. 접근 권한 허용합니다. 알람 및 리마인더 허용하라고 하죠. 자,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권한 허용 해줍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걷게 되면 이 걸음수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잠깐 걸어봤는데요. 13걸음 걸었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하루에 내가 몇 보 정도 걷는지를 여기를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삼성 헬스 같은 곳에 또는 만보기 앱에 들어가지 않아도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위젯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터치하고 하단에 위젯 누릅니다. 자, 그 다음은 헬스에서 수면이 있죠. 자, 수면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해 놓으시면 하루에 수면을 어느 정도 하는지 본인이 알 수가 있겠죠. 비용을 들여서 앱 같은 것을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 삼성 헬스 앱의 위젯만으로도 충분히 건강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저 같은 경우 갤럭시 버즈가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에 대한 충전 잔량이라든지 노이즈 캔슬링, 터치 컨트롤, 360도 오디오 이런 기능들을 이 위젯에서 간단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앱을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위젯 화면에서 전부 확인하고 설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갤럭시 워치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꼭 필요한 것이 이 위젯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웨어러블 위젯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삼성 가전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 띵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가전들을 스마트폰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TV 등 다양한 가전들을 이용하실 텐데요. 삼성 가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마트 띵스에서 간단하게 가전 제품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돋보기 기능인데요. 갤럭시 24는 카메라 기능이 좀 더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 돋보기 기능은 위젯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 결과물에서는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돋보기를 추가를 할게요. 추가합니다. 자, 돋보기 버튼 나왔죠. 자, 돋보기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돋보기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1000원짜리를 가져와 봤는데요. 1000원짜리를 확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원짜리를 비춰주죠. 자, 그 다음 가까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점점 확대가 돼서 보이긴 하지만 일정 거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면에 비치는 것이 굉장히 흐려 보이죠. 초점 거리 안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은 확대를 할 수가 없죠. 흐려 보여서. 자, 이럴 때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확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 확대 슬라이드를 최대로 올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를 가져가면 이 경우는 거리가 약간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앞서 본 곳에 비해서 확대가 많이 되죠. 자, 이렇게 종이의 질감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슬라이드를 최대로 올렸을 경우 보통 P사체로부터 스마트폰까지의 거리가 10에서 15cm 정도 되는 거리면 정확한 초점이 맞게 돼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잉크가 번져 있는 것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갤럭시 S24는 화소수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 확대 기능을 하면 정말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런 지폐뿐만이 아니고 무엇이든 이렇게 비춰서 확대를 할 수 있죠. 자, 제 손등도 한번 비춰볼까요? 자, 지금 제 손등인데요. 자, 정말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찍으면 현미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위가 어두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아래쪽에서 손전등을 켜고 이용하시면 좀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 돋보기 대용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글씨도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셔터 버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들고 보기가 힘들 경우에는 셔터 버튼을 찍어서 사진으로 확인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전송 버튼이 나오고요. 또는 공유 버튼이 나오죠. 자, 지울 수도 있겠죠. 자, 전송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갤러리 앱에 저장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선명하게 확대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체적으로 더 확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위젯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적화가 있죠. 자, 이 최적화 위젯을 설치해 놓으시면 가끔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스마트폰을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정리라든지 저장 공간 정리를 여기 있는 최적화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일일이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서 메모리 정리, 저장 공간 정리를 따로 해줄 필요 없이 최적화 버튼 하나만 눌러서 간단하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하시고 추가합니다. 자, 최적화 버튼 나왔죠? 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가 2, 3일에 한 번씩만 터치해서 눌러주셔도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스마트폰 최적화 앱들을 따로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디바이스 케어에 있는 최적화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에 특화가 되어 있는 최적화이기 때문에 다른 앱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위젯 설정 화면의 제일 위쪽으로 오시게 되면 추천이 있고요. 스마트 추천이 있습니다. 스마트 추천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죠. 자, 이 스마트 추천의 경우에는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을 스마트폰의 인공지능이 감지를 해서 그 앱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터치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앱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이것은 앱을 꺼낸 게 아니고요. 위젯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테두리 선 보이시죠? 자, 원하는 위치에 터치해서 옮겨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자주 쓰는 앱들이 있을 경우 일일이 찾아 들어가지 않으셔도 위젯 화면에서 간단하게 터치만 해서 해당 앱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은 자주 쓰는 앱들을 따로 움직여서 모아놓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따로 모으실 필요 없이 항상 쓰시는 앱들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도 S24의 인공지능 기능이 내가 사용하는 앱들의 사용 시간을 판단을 해서 자주 쓰고 반복해서 쓰는 앱들을 위젯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앱들은 자주 쓰지 않으면 다시 빠지고요. 자주 쓰는 앱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게 전부 자동으로 되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은행 앱을 요즘 와서는 잘 쓰지 않고 요즘은 다른 은행 앱을 씁니다. 그러면 이 앱이 자주 쓰는 앱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아주 편리하겠죠?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발전된 위젯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